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우리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어떤 금융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 가상자산이 어떻게 스며들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내용을 구성하게 됐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투자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제 물려있다 하더라도 물려서 이 시장을 졸업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수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분석해가면서 이 시장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시장으로 변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점점 인사이트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 편의점 체인 서클K에 비트코인 ATM 수천 대 들어선다. 미국 내 비트코인 보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이 빠르게 늘고 있다. 비트코인 ATM 전문업체 비트코인 디팟은 2021년 7월 22일 서클K 편의점 체인과 비트코인 ATM 관련 제휴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클K 편의점 수천 곳에 비트코인 ATM이 들어서게 됐다. 이번 제휴는 비트코인 ATM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비트코인 디팟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산업은 매년 155%씩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ATM은 비트코인 매입과 비트코인 현금 환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ATM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거래 속도다. 인터넷 매입과 달리 약 15초 이내에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 브랜든 민츠 비트코인 디팟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 디팟의 비트코인 ATM은 이미 미국 30개 주에 700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2021년 말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 약 6,000대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클K 브랜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장을 보유하는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ATM 사용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ATM 데이터 제공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2021년 7월 9일 기준 비트코인 ATM은 전 세계 74개국에 총 23,066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21,160대, 1,602대의 비트코인 ATM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 미국인들은 지금 실생활에서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조금 느껴질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일상생활에 어느 순간 딱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선다면은 굉장히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를 산 가상화폐를 뭐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것이 되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거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천사를 진짜 같이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뭐가 있냐? 암호화폐 서비스 기능 통합에 나선 잭도시. 비트코인은 트위터의 미래의 큰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트위터 CEO 잭도시는 상거래 구독 및 트위터 후원하기와 같은 기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해 기존 트위터 제품 및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통합할 기회가 있으며 비트코인이 회사 미래의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확인했다. 도시는 수년간 강력한 비트코인 옹호자였지만 트위터 플랫폼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그동안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는 종종 암호화폐가 인터넷의 초창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의 생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도시는 이제 2,360만 달러의 비트코인 펀드를 시작했다. 그리고 보유 회사인 또 다른 보유회사인 스퀘어를 비트코인을 통한
분산형 금융 서비스 시장으로 이끌 계획을 발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나는 이것이 우리 미래의 큰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더 분권화하고 더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트위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트위터 주주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공간을 살펴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에서 왜 계속 암호화폐에 대해서 립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립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로 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은 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 CBDC가 나오나 한국 포함 전 세계 국가가 연구 중이다 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 이거 제가 생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CBDC가 나오게 되면 가상자산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기사와 함께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여기서 나와 있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기존의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기존 암호화폐는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과 CBDC가 상용화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상에 녹아들어 오히려 기존 암호화폐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근데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기반 기술로 이더리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러한 현상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 하는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하는 기업 그라운드X, 컨센시스, 온더의 공통점은 이더리움이다. 무슨 말이냐, 최근 이제 CBDC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협상 대상자로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선정했다. 이번에 그라운드X와 협력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으로는 컨센시스 그리고 온더 등이 포함이 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더리움과 관련이 있다.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은 이더리움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다. 클레이튼과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다. 그러나 클레이튼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많은 부분에서 호환성을 갖고 있다. 그라운드X가 CBDC 개발을 위해 손잡은 컨센시스도 이더리움 솔루션 개발사이다. 그래서 컨센시스의 설립자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만 하는데 이거는 뭐 치우시고요. 자, 기존 이더리움과 호환성이 큰 프라이빗 플랫폼, 프라이빗 블록체인 쿼럼을 활용해서 싱가포르, 호주, 태국 등 주요국의 CBDC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국가들도 이더리움 기반 CBDC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만약 전 세계 국가들이 이더리움 기반 CBDC를 내놓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은행의 체계 등도 이를 기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보편적으로 구축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환경이 구축되면 기존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CBDC와 함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레이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 것이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잠재력을 가진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드려왔었고 계속 욕을 먹어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CBDC 관련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기 전까지 계속 영상 올릴 때마다 욕을 먹었었죠.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준비 하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자상거래 업체의 아마존이 결제팀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최근 아마존 채용 공고에 따르면 아마존 결제 수락 체험단은 아마존의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전략과 제품 로드맵 개발을 위한 경험 있는 리더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에 대한 도메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기능에 대한 사례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비전과 제품 전략을 추진하며 새로운 역량에 대한 선도적 인수와 투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 대변인이 성명에서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영감을 받아 아마존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우리는 현대적이고 빠르고 저렴한 지불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가 구축될 것으로 믿으며 가능한 한 빨리 아마존 고객들에게 미래를 가져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유닛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관리형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마존은 자사 제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어떠한 암호화폐도 받고 있지 않다. 앤디 제시 아마존 뭐죠 한데 2017년 아마존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특별히 블록체인 기술에 주력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몇 년간 인기를 끌면서 제도적 채택이 많아졌다. DM이라는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지원해온 페이스북을 비롯해 기술 기업들도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애플은 대체 지급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맺은 협상 대표를 선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잠재적인 전문 지식의 한 분야로 가상화폐를 꼽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뭔가를 꾸미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기술 채권까지 확대됐다. 콜롬비아 중앙은행 발행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콜롬비아 최초 블록체인 채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 채권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력한 민간 상업은행 중 하나인 다비비엔다가 발행을 하고 이제 미주 개발은행의 자문을 맡게 되면서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신기술의 이점을 탐색하고 차기 채권을 발행에 대한 적용을 연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의 설정 목적은 암호화폐 시스템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 협력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는 콜롬비아 규제기관이 향후 몇 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잠재적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콜롬비아 소매 암호화폐 사업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갖는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에 금융 시스템을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정부도 바뀌고 있는 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도 바뀌고 기업들도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런 오픈마인드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개인은 점점 마음이 닫혀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지금 가격이 좀 내렸다고 해서 너무 그러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2년 전 발언,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 블록체인 적극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가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보장할 거래소 신고제 등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거래소 폐쇄에 관해 견해를 묻는 말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왜? 제도권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규율 체계에 따라서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왜 합니까? 제도권에 드리려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세워서 거기에 규칙에 맞게 어떤 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는 양지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파였던 거죠. 이분도. 그래서 은성수 씨가 뭐라 했느냐,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다. 투자 손실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은성수 씨는 블록체인이랑 가상화폐를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못 받아들이고 블록체인은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보장할 거래소 신고제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뭔가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서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폐쇄는 안 되고 폐쇄하지 말고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제도권을 수용을 하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뭐냐는 거죠.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뭔 소리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 2년 만에 뭐 180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보시란 말이죠.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뭐 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게 진짜냐. 자,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 신원 증명 집중 육성, 그래서 신뢰 강화, 효율성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해서 전면 도입을 했다. 1. 온라인 투표, 2. 기부, 3.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4. 그리고 5번, 6번을 보세요. 5번 금융, 6번 부동산 거래. 뭐냐는 거죠. 이거 금융의 혁신을 어떻게 가져오는데요? 블록체인 가지고. CBDC? 뭐 CBDC도 CBDC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뭐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죠. 그럼 뭐냐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미 과기정통부는 재작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시장 형성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면은 또 막 뭐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읽어드리면서 뭐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시니까 저도 힘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 과정의 자동화 추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 서비스별로 이제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 관리 체계 구축.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 기술 개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 기술 산업
원천 기술 및 산업화 융합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뭐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 기술 개발, 그리고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근데 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전 카카오가 생각이 납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AI, IoT,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카카오 모빌리티.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업도.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기서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하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또 안 보시기도 하고, 이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7대 분야 전면 도입, 그리고 분산 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기업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 그래서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겁니다. 대국민 인식 제고.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거는 2020년 6월 25일자 이렇게 보도 일시입니다. 근데 그리고 배포 일시는 24일. 그러니까 애초에 20년 될 거죠, 이거. 그쵸? 근데 은성숙 씨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2021년 4월 22일자 기사였습니다.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고 투자 손실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게 점점 이게 생각이 잘 들지 않으신가요? 이분이 본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얘기를 이렇게 단언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분 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투자자로서 괘씸한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뭐 그 사퇴 사임에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청원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은성수 씨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의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앞으로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전에 CBDC 관련해서도 얘기 드렸죠. 언론 자체를 그냥 완벽하게 100%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팩트적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어떤 전문가의 의견, 어떤 사람의 뭐 견해, 그리고 생각 이런 거는 조금 반쯤은 흘려듣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도 안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끝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좋아서 영상을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부족한 모습도 많고 또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더 정보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저 스스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모습도 조금만 참아주신다면은 저도 저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인배배였습니다. 사랑합니다.